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FDA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를 받지 못한 HLB가 계속해서 승인에 도전합니다. 일단 항서제약의 생산시설에 문제라고 하는데 김현성 기자가 기자 간담회를 겸한 포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시죠. 홍누이 제약과 HLB는 원팀입니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홍누이 제약의 경험과 HLB의 열정, 간절함이 함께하고 있는 이번 간암 신약 프로젝트는 약간의 지체는 있을지나 결국 목표에 도달해서 역대 최고의 간암 신약의 꿈을 실현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HLB가 23일 바이오 포럼을 개최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HLB가 FDA로부터 간암 신약에 대한 CRL, 즉 보안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신약 승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HLB에 따르면 허가 실패 요인은 항서제약의 캄렘리주맙 CMC 문제와 비모 미완료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역시 HLB와 항서제약은 CMC 그리고 비모 실사와 관련해 사전 요구사항이 없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실사 미완료 역시 예상일 뿐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찾아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FDA에 미팅을 요청한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회사는 이달 말 개최되는 아스코에서 간암 신약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리보세라닉과 캄렘리주맙의 변형요법에 대한 간암 신약의 가치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행사에 참석한 항서제약 프랭크장 부사장은 HLB와 공통된 신약 개발 열정으로 FDA 승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Chairman Jin, number one, we are passionate about the health of the human being. In my case, I'm a physician by training. I'm also a new drug developer. In Chairman Jin's case, that he developed this Elimar, the innovative biotech company. 한편 바이오 포럼에서는 HLB 진양곤 회장을 비롯해 항서제약 프랭크장 부사장, 노현웅 한국제약 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HLB와 항서제약의 간암 신약에 대한 히스토리, 사업 전략 등이 발표됐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기아가 전기차의 엔트리 모델인 EV3를 출시합니다. 가격이 3천만 원대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몽글한 구름을 연상케 하는 자체라인과 입을 앙 다문 듯 바람 쐴 틈 없이 막혀있는 전방 그릴. 기아가 EV6와 EV9이라는 형들에 이어 셋째로 내놓는 EGMP 기반 전기차 EV3입니다. EV 시리즈에서 숫자는 곧 차체의 크기를 뜻하는 만큼 막내다운 덩치를 가진 EV3지만 내연기관차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꾸릴 수 있는 전기차이기에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간 EV6와 EV9을 통해 기술력을 뽐낸 기아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전기차를 내놓았습니다. EV3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전동화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컴팩트 SUV로 기아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나아가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담긴 차량입니다.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전기차지만 실속은 플래그십 전기 SUV인 EV9 못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야외에서도 편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V2의 기능서부터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정체가 가능한 아이페달 기능을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페달 3.0이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돼 운전 편의성은 물론 승차감까지 높였습니다. 81.4kW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운영되는 EV3. EV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동급 최대 81.4kWh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501km의 1회 충전 거리를 제공하며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31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여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 짧은 주행거리가 꼽히는 만큼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끈히 갈 수 있는 500km 이상을 달리는 전기차의 등장은 EV 대중화를 향한 걸음에
속도를 더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주요 부처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 국내 도로를 달릴 EV3는 올해 4분기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25년 북미서도 런칭될 예정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보통 주식이나 채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대체 투자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영국계 자산 운용사인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의 한국법인 역시 대체 투자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상현 기자가 정원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 현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와 ESG 동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만난 정은수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체 투자 부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부터 저희 슈로더 코리아는 대체 자산 운용으로 그 피보팅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지금 운용 자산이 현재 40% 정도가 대체 투자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연사로 참가한 캐서린 콕스 글로벌 기관 사업부문 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리스크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모 자산의 대중화로 대체 투자 성장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은수 대표 역시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한국법인은 대체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총자산과 레비뉴 면에서 50% 이상이 대체 투자 부문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슈로더 그룹은 투자 과정에서 전통적인 금융 분석과는 별도로 지속 가능 가치를 중요시할 방침입니다. I think one of the key messages I want to deliver today is when we look at sustainability, it's about unlocking the long-term shareholder value of the business we invest in. One of the ways we do that is to integrate ESG into our investment process, which we have done so across our managed assets.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삼성 SDS가 물류 관리 시스템 첼로 스퀘어를 선보였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해 최적 운송 경로 추천부터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플랫폼만으로 매출 1조 원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석원 기자입니다. 삼성 SDS 관계자가 그래프 하나를 펼쳐 보입니다. 2008년부터 2024년 사이에 어떤 공급망 리스크가 있었는지 정리한 겁니다. 삼성 SDS는 발생 양태가 다양한 물류 리스크를 첼로 스퀘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크를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거는 계속 상시 센싱하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센싱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리스크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한테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첼로 스퀘어를 활용하면 실시간 화물 추적과 AI를 활용한 최적 운송 경로 추천, 탄소 배출량 점검과 실시간 견적 조회까지 가능하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냐면요. 포트 인근의 외항에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전체 선박 대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평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또 체크를 합니다. 특징은 생성형 AI가 적용됐다는 건데 이 기술에는 삼성 SDS의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도 일부 적용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6만 건의 글로벌 물류 뉴스를 파악해 리스크 위험 요소까지 전달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목표 변동 없고요. 저희 글로벌 확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의 가장 규모가 큰 데는 역시나 이제 출발지는 한국, 중국, 동남아 비중이 크고 도착지인 미국, 유럽 그리고 중남미 중심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삼성 SDS는 첼로 스퀘어 플랫폼의 매출 목표를 1조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상속 건수도 증가했고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하나은행이 이런 고민과 문제들을 도와주는 시니어 라운지를 열었습니다. 유수빈 기자가 이재철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을 만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하나은행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자산관리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니어 라운지를 열었습니다. 증여 상속 설계부터 유언장 보관과 집행까지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 대용 신탁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4년간 쌓은 신탁 노하우와 30년 전통 일본 신탁 전문 은행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령화 세대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한 것이죠. 가장 먼저 캐시플로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운용해서 내 노후에 쓸 자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이런 부분. 또 하나 내가 갑자기 치매 같은 예상치 질병으로 인해서 알아 누웠을 때 누가 나를 케어를 해줄 것인가. 시니어 라운지라는 이 공간에서 이 시니어 세대들 포함한 뉴 시니어 세대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들의 고민을 저희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자산을 이전해주는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유언장일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그 형식급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내가 남기고 싶은 유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 유언장 작성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이 뉴 시니어 라운지에서 유언장 작성도 하고 보관도 하고 유언장에 적시된 내용대로 집행까지 해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언장 없이도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발성 유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들의 고민은 이 상속인들이 누굴까?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상속 재산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전하고 등록하고 집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유언장 작성부터 보관, 집행까지 해드리는 것이고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산 정리 서비스까지 해주는 이런 것이고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등이 없다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인 부분, 상속인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실행으로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스미트레드 노하우,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14년 정도에 걸친 이런 노하우, 경험 등, 그다음에 외부 제휴 기반을 통한 전문가들의 지식, 이런 부분이 믹스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이런 시니어 세대들의 이런 유산 정리 업무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이 급속화된 고령화에 맞춰서 이런 시니어 세대들을 케어할 수 있는 모든 상품,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선제적으로 제가 도입해서 시행하는 이런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공유 주거 상품인 코리빙 하우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개인만의 주거 공간을 보장받으면서 운동시설,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를 즐기고 쿠킹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식당, 안락한 분위기 속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스터디실,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창밖을 내다보며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까지 주거 공간 내에 다양한 공용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개인실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 등 MZ세대에게 코리빙 하우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15층을 되게 자주 애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9층 운동 따로 혼자 하는 거 좋아해서 영상 보면서 따로 운동도 하고 있어요. 1인실은 여느 오피스텔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옷장부터 침대, 책상까지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3인실은 입주자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샤워실, 세면실 등 독립된 화장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방마다 지문인식 도어락을 적용해 사생활도 강화했습니다. 코리빙하우스는 전세 사기 피해 우려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서울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 속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습니다. 이제 보증금 수준이 낮고 또 언제든지 계약 기간 좀 더 짧게 가져가면서 본인의 달라지는 생활 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지점을 이동하실 수 있어요. 기업형으로 운영돼 내부 보수 등 사후 관리도 편합니다.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 보관이 용이합니다. 전자계약서 번역본도 제공돼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 주거의 질을 중요시하는 2030 세대에게 코리빙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벤츠가 전기 SUV죠. EQA와 EQB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 럭셔리 전기차는 판매가 안 되니 적당한 가격의 전기차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서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212만 대로 전년 대비 13%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중국이 18%, 유럽이 4%, 북미가 1% 성장한 데 반해 오히려 국내는 26%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 대비 전기차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반응을 보이는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경쟁이 치열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 시장서 선두를 달리는 이는 테슬라로 지난달 1185대를 판매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수입 전기차를 판매한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이 뒤를 쫓고 있는 브랜드는 이른바 독일 3사로 불리는 벤츠와 BMW. 419대를 판매하며 수입 전기차 판매 3위를 기록한 벤츠는 고가의 프리미엄 전동화 모델서부터 엔트리 모델인 EQA와 EQB 등 속속히 신모델을 내고 있지만 만년 2위 경쟁만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입문용이라는 뜻을 내포한 엔트리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지만 일회 충전 주행거리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에는 차지 못한 성능인 신형 EQA와 EQB. The new EQA and the EQB boast excellent efficiency and range, adding various technical details. Both models have a single charge range of more than 300 kilometers based on the domestic standard. 올해 여름 고객 인도가 예정된 EQA, EQB와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기아의 EV3의 경우 가격은 절반이지만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인 것과 비교하면 아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게 현실. 더군다나 벤츠는 내년 초에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 컨셉카 CLA 클래스의 양산형 모델에 LFP 배터리 탑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싸고 안전하지만 전기차에 탑재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LFP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벤츠 전기차에 대해 메이드 인 중국이라는 인식이 심며 브랜드 파워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차량은 지난해 벤츠 코리아 전기차 전체 판매량의 41%를 차지한 인기 모델이지만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아쉬운 변경들로 채워졌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루닛이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미국 유방암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볼파라의 매출까지 반영되면서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닛이 볼파라 인수 작업에 돌입한 지 약 8개월 만에 100% 지분 취득을 완료하고 마침내 자회사 편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루닛이 볼파라에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볼파라가 가진 방대한 양의 유방암 관련 데이터입니다. 루닛에 따르면 볼파라가 지금까지 약 1억 장의 데이터를 모았고 연 2,000장 이상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AI 시장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볼파라는 미국 내에서 유방암 쪽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2,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도입돼 있고 미국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규모 데이터를 얻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그런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루닛은 볼파라와 유방암 시장을 우선 타깃하지만 궁극적으로 암 정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암 진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루닛은 유방암 외에도 폐암과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영역에 도전할 계획이며 미국을 포함해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또 빠른 매출 확보를 예고했는데 내년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파라를 인수하게 됐을 때 저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루닛의 매출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같이 연결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이상이 넘는 수준에서 영업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루닛과 볼파라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기초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 암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자율형 AR 시스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중형 SUV인 제네시스 GV70이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됩니다. 실내외 디자인에서 고급스러움을 더 강조하고 정숙성이 향상됐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27인치의 큼지막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펼쳐지는 급박한 영화 장면. 이에 맞춰 효과음이 좌우 앞뒤로 실감나게 운전자를 향해 뿜어집니다. 차량 내 16개 스피커를 통해 정교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토록 뱅앤올룹슨 카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과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한 신형 GV70입니다. 다이아몬드 격자로 구성된 전면부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탈바꿈한 신형 GV70은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서도 더 밝고 세밀한 점등이 가능한 MLA라는 신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새로워진 GV70는 MLA 헤드램프를 신규로 탑재했을 뿐 아니라 히든 머플러, 이중 메쉬 구조의 신규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신규 19인치 휠 등을 통해서 디자인적 고급감을 향상시켰고요. 스티어링 최적화와 이런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 탑재 등을 통해서 정숙성 또한 향상하였습니다. G90서 첫 적용된 이후 호평을 받던 무드 큐레이터 기능 또한 GV70에 담겼습니다. 무드 큐레이터는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라는 4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시트 마사지와 무드 조명, 실내 향기 등을 조작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편의사항입니다. 실내 향기는 조수석 앞 수납 공간에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3가지 향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주행 중인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를 탑재하고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됐던 하이드로 부상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추가해 승차감을 개선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외행성의 빛깔에서 영감을 받은 세레스 블루라는 신규 색상을 포함해 12종의 외장색으로 꾸려지는 GV70은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함께 운영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지방 정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에서 지방의 발전과 또 지방과 중앙을 소통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는 팍스경제TV 지방 전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팍스경제TV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총국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달려가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